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쌀쌀한 수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지난 21일 본격 수사를 개시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점점 박근혜 대통령을 옥죄가는 분위기인데요.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지시한 혐의. 자,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받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중요한 고리가 완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죠.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현 문체부 장관, 최초 작성을 지시했다는 김기춘 전 실장 역시 조만간 소환될 예정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민변과 세월호 유가족으로부터도 고발당한 상황인데요. 박근혜 정권의 공작 정치를 기획하고 지시한 김기춘을 구속하라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라고 합니다.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김기춘 전 실장인데요. 과연 어떤 인물인지 잠시 후에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나는 모릅니다. 제가 성대모사는 잘 안 되는데요. 자, 이 말 들으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김기춘 전 실장이죠. 이 서울대 법대 시절 정수장학회 장학금을 받았고요. 검사로 재직한 후에는 간첩 조작 사건을 주도했고 30살을 간 넘긴 나이에 독재의 상징인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하더니 박근혜 정부의 2인자까지 지낸 정말 수십 년에 걸친 막후 실력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피의자 신세인데요. 자, 이 김기춘 우리가 왜 이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김기춘을 한번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연말 특집 최순실 게이트 인물평전. 지난주 거꾸로 봐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같은 법조인 출신이에요. 같은 법조인이라는 게 그다지 반갑게 들리진 않네요. 네. 예, 유감스럽게. 자, 양 변호사님하고 이제 연배 차이는 굉장히 크지만 법조계 내부에서 이 김기춘에 대한 평가가 있겠죠? 어떤 인물로 보고 있습니까? 사실 내부에서 지금 현재 법조계에서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게 좀 무색할 정도로 네. 워낙 과거에 사실은 인물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 활동했던 것도 그랬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서 정립돼 나가는 초기에 활동을 하셨던 분인지라 네. 그때 당시에 특히 공안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틀을 잡은 대부격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하여튼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려서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사실. 공안의 틀을 잡은 신화적 전설적인 인물이다. 왜냐하면 1960년에 네. 사법시험의 전신인 고등고시 사법과를 합격을 합니다. 그때가 아마 21살 정도였을 거예요. 사법고시 이전이군요. 예, 소년급제네요. 이른바 소년급제를 그때 벌써 했던 거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검사들한테 영감님이라고 불렀는데 네. 20대 초반에 영감님 소리를 그때 들으면서 그걸로 이제 평생을 시작하신 분이죠. 청년 영감님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 면에서 소년급제여서 이 우병우 전 수석을 또 리틀 김기춘 이렇게 부르기도 했군요.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는 측면이 좀 있긴 하네요. 자, 이게 워낙 오래된 인물이라. 그런데도 60 노태우 정부 때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또 이제 이 법 관련 요직을 다 지냈습니다. 자,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자, 이분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적인 큰 줄기를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떤 인물로 우리가 되새겨야 될까요? 사실 법조계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관련해서 이름을 많이 남기셔서요. 저는 네. 사법시험 준비하면서부터 이분의 이름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희 정권에서 이른바 5.16 장학회라는 게 만들어지죠. 네. 그때 첫 번째 장학생 출신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재학 시절에 사법고시가 아니라 고등고시를 합격을 해서 네. 62년경부터 아마 검사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때가 22세 정도 됐겠죠. 그래서 바로 지금하고는 달리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대한민국 초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승진도 빨랐습니다. 그런데 네.
1972년경에 그때 한 10년 차 검사 정도가 됐을 때 법무부에 파견을 가는데 거기서 뭘 만드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실상 영구 집권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신 헌법을 만들 때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네. 32살에 그런 헌법을 만들었던 인물이 되는 거죠. 네. 그 이후에 74년도에 이제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8.15였죠. 네. 그때 용의자였던 문세광을 수사를 해서 자백을 받아낸 게 이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고요. 그 바람에 덜컥 바로 35살에 중앙정보부 지금의 국정원하고 또 비교가 될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때 중앙정보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국장을 맡는데 문제는 간첩을 잡은 게 아니라 생사람을 또 많이 잡았습니다. 이른바 민청학년 사건이라든가 네네. 인혁당 사건 같은 것들의 조작을 사실상 한 배후에 있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이제 하고 계시죠. 그때 일을. 문제는 그때 겪었던 그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뭐 평생을 다 제대로 못 사셨고 국가배상에서 손해배상 다 나라 돈으로 물어줬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아시죠? 법무부 장관이 있었을 때는 그 유명한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이라는 것을 지휘를 하는데 저 대학 때예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이 하나가 자살을 하는데 자살을 하게 된 계기가 이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신 써줬기 때문에 자살을 했다. 그래서 유서를 대신 써주는 것도 사람이 자살하는 것을 도운 죄가 된다는 판례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상. 생각해 보시면 강기훈 씨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 받은 게 지난해였던가요? 올해였던가 그렇습니다. 최근이죠. 평생을 친구를 죽게 만든 사람으로 만들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사건이 좀 건너뛰어서 1992년 법무부 장관을 막 그만두고 나왔던 시점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 이른바 부산 초원복집에 모여서 그 당시 뭐 주변에 한다는 지역 유지들이라든가 관계 정계 인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남이가 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때 사건을 좀 들어보세요. 뭐냐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걸 폭로하기 위해서 상대방 진영에서 그 음식점 초원복집에 테이프 도청장치를 그러니까 녹음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식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식당이라고 할지라도 도청장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면 주거 침입이 된다는 또 법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왜 제가 자세히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직접적인 관련인지는 앞으로 밝혀야겠지만 우리가 정윤회 문건 파동 때 우리 어떤 청와대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면 정윤회 문건에 들어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건이 유출된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 경찰서 경위들이 수사를 받았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죠. 비슷하군요. 한 경찰관은 자살까지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최경이었죠. 그런 일이 아주 비슷하게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벌써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거고요. 이후에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가서 15, 16, 17대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 삼선 의원을 무려 지내셨는데 국회에 있을 때도 또 역사적인 일을 벌이시죠. 여기서는 실패를 하시긴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사실상 주도를 했는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았거든요. 이게 이제 형사재판으로 치면 검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의 탄핵과는 비교도 안 되는 대통령이 여당이 선거에서 이겼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 한 걸 꼬투리를 잡아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끔 시도를 했던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주역이었던 분입니다. 지금 쭉 말씀드리면 사실 현대사에서 우리나라의 아픈 상처의 배경에는 어김없이 등장하셨던 분입니다. 참. 그래서 전설과 신화 좋은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60년대부터 활동을 해서 바로 이번 현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을 했고요. 되자마자 왕실장이라는 표현을 들었고 유사일에 가장 연세가 많은 비서실장이라는 칭호까지도 받았죠. 비서실장인지 비선실장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사심 없는 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원로 그룹 멤버기도 하죠. 자 이랬던 왕실장인데 지금은 피의자가 된 신분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청문회에서 이제 계속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만 이름만 알았지 모른다. 최순실 역시 최근까지 김기춘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되게 말 되는 겁니까? 양 변호사님? 아까 제가 경력을 쭉 말씀드리는데 60년대부터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정원의 안기부의 전신인 중정에도 네, 있었고요. 중앙정보부. 근데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네. 어떤 일을 했는지 최근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많이들 알게 됐죠. 그렇죠. 박정희 전 대통령도 직접 그 시대에도 무리를 많이 일으켜서 조사를 했었고 그랬다고 전두환 전 하더군요. 대통령에 의해서 이 바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처음 잡아들여서 뭐 유배를 시켰던 사람이 네. 최태민이었던 사람이고 이후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조사를 했던 게 최태민이었습니다. 네. 그런 최태민의 딸인데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경력을 가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모른다? 말이 안 되죠. 최근에 뭐 언론을 보고 알았다. 뭐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 김기춘 전 실장의 말에 대해서 양지열 변호사님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건 연대기예요. 수십 년의 연대기고 자, 이번 정부에서만 보죠.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이 비망록을 남겼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네. 자, 언론과 시민단체를 이용한 여론 조작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의 축소 은폐 아까 이제 초원복집 사건과 비교해 네. 주셨는데 또 이 최근 며칠 동안 이제 시끌하고 있는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또 사법부 길들이기 이 관여하신 부분이 없는데 말이죠. 이분이 그 영화 변호인을 보고 부르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혀를 쯧쯧하면서 저런 영화 그냥 둘 거냐? 이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지금 어디까지가 또 의혹인 건가요?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청문회에 나올지 말지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는데 그렇습니다. 굳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로 이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돌아가신 분이 남긴 수첩이고 직무 과정에서 작성한 수첩이기 때문에 네. 그것만 가지고도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거를 부인하는 작업을 청문회에서부터 하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모든 증거가 해결될 수는 없는데 네. 어차피 김영한 전 민정수석도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작성했고 다른 그런 비서들이라든가 관료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비슷한 내용이 작성된 부분들이 아마 남아있을 거고요. 수첩에 지시한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부분들도 많이 네네.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연관 고리를 찾아 나가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정말 돌아가신 김 전 수석이 살아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제갈 공명 시대에 나왔던 네, 그렇죠. 삼국지의 대목인데 그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지 국민들은 그런데 이제 별명을 하나 붙였잖아요. 법률 미꾸라지 줄여서 법꾸라지다. 자, 이번에도 운 좋게 넘어갈 수 있을까? 자, 특검은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양지열 변호사님 왜 특검보로 안 들어가셨어요? 저는 경력이 안 됩니다. 검사나 판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 특검보 자격이.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은 이제 가장 특검에서 최근에 말씀하신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고 있죠. 네. 그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10,000명에 가까운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했었고 그러게요. 그게 공교롭게도 최순실이 본인의 문화체육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막는 역할도 했었고 네. 동시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변호인 같은 김 전 비서실장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영화를 만드는 일을 막기 위한 일이어서 네. 이해관계가 딱 겹쳤다라는 게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블랙리스트 자체가 실존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지난번에 압수수색을 해서 아무것도 못 찾았다고 해요. 집에서는 네.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겠죠. 사실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시간도 올해. 많이 흘렀고 그런 분이 어떻게 증거를 남겼겠습니까? 근데 또 이 저 사무실 주변에서 사시던 분은 이 전에 이미 다 옮기는 걸 봤다 이런 이삿짐 증언도 다 있죠? 빠져나가는 걸 네, 봤다는 얘기를 네. 했으니까 그것들을 찾기도 사실은 어려울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블랙리스트가 있으면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역추적 해가가 나면 네. 결국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한 방향이 나온다면 본인이 끝까지 부인하더라도 입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게다가 유진용 전 장관의 네.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부분인 거고 네. 실제로 그 진술에 기초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던 부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김 전 실장은 그것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었던 의례적인 일이고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법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자, 법의 사필 규정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내일은 저희가 또 최순실 게이트의 다른 인물 평전 할 텐데 양지열 변호사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